어머니 혹시 몰래 뭐 가지고 가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몰래 뭐 훔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손에 든 걸레를 떨어뜨린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귓가를 때린 며느리의 말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의 아내가 반찬과 사랑을 들고 온 자신을 도둑 취급하다니요. 뭐라고?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연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말도 안 하고 남의 집에 왜 들어오세요? 어머님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순자 씨의 손에는 아직 방금 전까지 돌리던 청소기 손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반찬통 5개가 놓여 있었어요. 김치,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잡채까지.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가 제대로 못 먹을까봐 밤늦게까지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라니요. 이 이야기는 지난주 토요일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선의로 시작된 방문이 어떻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씨는 올해 65입니다. 30년을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며 외아들 민수를 키워냈어요. 남편은 민수가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순자 씨는 혼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우리 민수만 잘 되면 돼. 엄마는 괜찮아. 그게 순자 씨의 인생 좌우명이었어요.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손자가 태어났을 때까지 순자 씨의 행복은 오직 아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과의 관계도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순자 씨는 지연을 정말 예쁘게 봤습니다. 똑 부러지고 당당한 모습이 요즘 여자들답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저희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연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순자 씨는 기특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자립적인 게 좋다고, 의젓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신호가 있었던 거예요. 결혼 1년 차 명절 때 순자 씨가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자고 하자 지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명절도 각자 집에서 보낼게요. 그게 편해요. 민수는 엄마 눈치를 보며 난처해했지만 결국 지연의 뜻을 따랐어요. 결혼 2년 차 손자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후조리원 다녀올 거예요. 어머니는 편히 계세요. 순자 씨는 손자를 돌봐주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거절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순자 씨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해한다면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고 방문도 삼가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이 어디 가나요? 아들 내외가 맞벌이하며 바쁘게 사는 걸 보면 마음이 쓰였어요. 특히 민수가 전화할 때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라고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순자 씨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반찬을 만들어 아들 집 앞에 두고 왔어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자만 남기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반찬 좀 해놨어. 냉장고에 넣어 먹어.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지훈이 데리고 지연이 고향 내려가. 나는 야근해야 하고.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아무도 없으면 집 청소라도 해놔야겠다. 민수는 1년 전쯤 어머니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었어요. 엄마, 혹시 급한 일 있으면 들어오셔야 할 수도 있으니까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순자 씨는 한 번도 그 비밀번호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알려줬어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주말에 아무도 없고 민수는 야근하고 청소라도 해놓으면 아들이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순자 씨는 새벽부터 준비한 반찬통들을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가방 속에는 고무장갑과 걸레도 챙겨 넣었습니다. 청소하고 반찬 냉장고에 넣어주고 조용히 나오면 돼.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순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들어가도 되나? 민수한테 전화할까? 하지만 민수는 어젯밤 야근하느라 새벽에 들어왔을 거예요.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 문이 열렸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간 순자 씨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집안은 예상대로 어질러져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지훈이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소파 위에는 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밀려 있었어요. 역시 바빠서 청소할 시간이 없었구나. 순자 씨는 가방에서 고무장갑을 꺼내 끼고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쌓인 그릇들을 하나하나 닦으며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회사에서도 바쁜데 집안일까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정리를 시작했어요. 장난감을 제자리에 놓고 소파 위 빨래를 개어서 방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를 꺼내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위잉. 청소기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 씨는 정성스럽게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소파 밑, 식탁 아래, 베란다까지.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수가 집에 와서 깨끗해진 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방에서 나와 서 있었어요. 잠옷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지만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 지연아. 깜짝 놀랐네. 내려간 줄 알았는데. 순자 씨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지연이 고향에 내려갔다고 들었는데 집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순자 씨는 손에 든 청소기를 내려놓으며 설명하려 했습니다. 아, 민수한테 들었어. 주말에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청소 좀 해주고 반찬도 좀 해왔어.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그게 지금 중요해요? 왜 말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세요? 며느리의 말에 순자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의 집이라니요. 자기 아들 집인데요. 민수가 비밀번호 알려줘서. 비밀번호 알려줬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와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왜 그것도 안 하세요? 지연은 팔짱을 끼고 순자 씨를 노려봤어요.
순자 씨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민수가 새벽에 들어와서 자고 있을 것 같아서 깨우기 싫었어. 그래서 조용히 청소만 하고 가려고. 조용히 청소만 하고 가려고요? 지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리고 한 걸음 순자 씨에게 다가섰습니다. 혹시 몰래 뭐 훔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순자 씨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순자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며느리가 뭐라고 했나요? 훔치려고 왔냐고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오신 거잖아요. 혹시 뭐 가져가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지연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시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순자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그냥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었어요.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의 아내가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온 시어머니를 도둑 취급하다니요. 지연아, 내가 지금 어머니, 저 어머님 가방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지연이 순자 씨의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순자 씨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가방을 확인? 네. 혹시 모르니까요. 제 귀걸이도 없어졌고 지난번에 화장품도 없어졌거든요. 순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걸이? 화장품?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인가요? 나는 그런 거 가져간 적 없어. 나는 청소하러. 그럼 가방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시면 문제 없는 거고요. 지연은 손을 내밀었어요.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받아들고는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고무장갑, 걸레, 수세미, 그리고 비닐봉지 몇 개. 지연은 하나하나 꺼내보더니 실망한 듯 혀를 찼습니다. 이번엔 없네요. 이번엔? 순자 씨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이번엔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다음번에는 있을 거라는 뜻인가요? 어머니 앞으로는 오시려면 꼭 미리 연락하세요. 안 그러면 정말 곤란해요. 지연은 가방을 순자 씨에게 던지듯 돌려줬어요. 순자 씨는 가방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바꿀 거예요. 아무리 어머님이셔도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되죠. 지연은 말을 마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든 가방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도둑, 나를 도둑이라고. 순자 씨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신어지지 않았어요. 간신히 신발을 신고 문을 열려는 순간 안방에서 민수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여기 있어? 잠에서 깬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순자 씨는 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반찬 좀 해왔어. 냉장고에 있으니까 먹어. 엄마 간다. 엄마 그냥 가. 민수가 다가오려 했지만 순자 씨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엄마 일 있어서 가봐야 해. 순자 씨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 홀로 남은 순자 씨는 그제서야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을 급식실에서 일하며 온갖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도둑이라니요. 자기 아들 집에 반찬 갖다 준 게 도둑질인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순자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아파트 밖으로 나왔을 때는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순자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청소해 준 게 잘못인가요? 반찬 만들어 준 게 잘못인가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낮에 왜 그렇게 급하게 가셨어? 밥이라도 먹고 가시지. 순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들에게 며느리가 한 말을 어떻게 하나요? 엄마, 응. 엄마 일이 좀 있어서. 민수야, 엄마 괜찮으니까 걱정 마. 그래도 반찬 고마워요. 냉장고에 가득하던데.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야. 아들의 말에 순자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 엄마 끊을게.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가지 말자. 다시는 그 집에 가지 말자. 순자 씨는 머릿속에서 아들 집 비밀번호를 지워버리기로 했어요. 아니,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한편 아파트 안에서는 민수와 지연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엄마 왔었어. 민수가 물었을 때 지연은 화장을 지우며 대답했어요. 응. 말도 없이 들어와 있더라고. 엄마가 청소해 주시고 반찬도 해오셨던데. 고맙다고 말씀이라도 드리지. 민수는 냉장고를 열어 어머니가 해온 반찬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코웃음 쳤어요. 고맙긴. 나 진짜 놀랐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청소기 소리 나는 거 있지. 도둑 든 줄 알았잖아. 그래도 엄마인데. 좀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은 눈을 흘겼습니다. 심하게?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라고만 했어. 그래. 민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면 항상 곤란했거든요. 지연은 사실 순자 씨에게 했던 말을 민수에게 숨겼습니다. 도둑 취급했다는 것도 가방을 뒤졌다는 것도요. 민수가 알면 화낼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연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면 안 되지. 시어머니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바쁜지 전화가 뜸했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집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아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잘 먹고 있을까? 반찬은 다 먹었을까?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괜찮으세요? 응, 엄마 괜찮아. 바빠서 그래. 엄마가 무슨 바쁜 일이 있어요? 저번에 해주신 반찬 다 떨어졌는데. 이번 주말에 또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순자 씨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은 여전히 엄마의 음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해줄게. 고마워요, 엄마.
근데 이번엔 집에 놓고 가지 마시고 저한테 주세요. 제가 토요일 오후에 잠깐 나갈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고등어 조림,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까지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토요일 오후 순자 씨는 반찬통을 들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엄마, 민수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순자 씨는 아들을 보자 반가웠습니다. 여기 냉장고에 넣어서 먹어. 고마워요, 엄마. 근데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은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자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날씨가 더워서 그래. 에어컨 틀고 계세요. 건강 챙기셔야죠. 민수는 어머니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순자 씨는 아들의 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갈게. 넌 일 들어가고. 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순자 씨는 아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난주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도둑. 나를 도둑이라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아들에게 전달했어요. 하지만 아들 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연이가 많이 아파요. 병원 갔더니 심한 감기래요. 열도 40도까지 올라가고. 뭐? 그럼 지훈이는? 지훈이는 제가 봐야 하는데.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못 쉬겠어요. 엄마, 혹시 이틀만 지훈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 집에 가기가 싫었거든요. 하지만 손자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알았어. 엄마가 갈게. 고마워요, 엄마. 제가 비밀번호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연이가 바꿔놨거든요. 순자 씨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메모했어요. 하지만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아들 집으로 갔어요. 이번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파서.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도 쉬어 있었어요. 순자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아픈 사람을 보니 측은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괜찮아. 들어가서 쉬어. 엄마가 지훈이 볼게. 감사합니다. 지연은 방으로 들어갔고 순자 씨는 지훈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이고 놀아주고 재우고 그리고 집안 청소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순자 씨는 며느리를 간호하고 손자를 돌봤어요. 지연은 순자 씨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지연이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순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나갈게. 몸조리 잘해. 어머니, 지연이 순자 씨를 불렀지만 순자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지연은 시어머니가 떠난 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 냉장고 가득한 반찬,
빨래까지 개어져 있는 옷들. 모두 시어머니가 해놓은 것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이 많은 걸 다 하셨어? 지연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미역국,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반찬들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그때 문득 한 달 전 일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 혹시 몰래 뭐 훔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어머님한테 그런 말을 했지? 지연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감쌌어요. 그때는 화가 나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는 생각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심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청소하러 오셨던 건데 반찬도 갖다 주시려고. 지연은 침실로 가서 화장대를 열어봤어요. 그때 없어졌다고 했던 귀걸이는 서랍 구석에 있었습니다. 화장품도 욕실 선반에 그대로 있었어요. 내가 잘못 봤구나.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제자리에 안 둔 거였어. 지연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시어머니를 도둑 취급했던 거예요. 그날 밤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지연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나 어머님한테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무슨 실수? 한 달 전에 어머님이 집에 오셨을 때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 지연은 그날 있었던 일을 민수에게 모두 말했어요. 도둑 취급했다는 것, 가방을 뒤졌다는 것까지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어? 미안해. 나도 그때는 화가 나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민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당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알아? 평생 남 위에 사신 분인데. 알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연은 울먹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해야지. 당장 가서 사과드려. 지금? 응, 지금. 빨리 갈수록 좋아. 다음 날 지연은 민수와 함께 시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순자 씨가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 부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왔어? 어머니, 저희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 씨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앉은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도둑 취급하고 가방까지 뒤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자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오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민수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바닥이 차. 지연과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순자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도 미안했어. 미리 말 안 하고 들어간 건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은 제가 했어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지연은 울면서 말했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생각해 봤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잖아. 내가 그걸 몰랐어. 미안해. 어머니, 하지만 말이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둑이라는 말은 그건 정말 너무 아팠어. 내 아들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한 건데 도둑 취급을 당하다니. 순자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지연도 함께 울었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이후 지연은 달라졌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자주 했어요. 어머니 오늘 뭐 하세요?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사소한 안부를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며느리와의 대화가 편해졌어요. 한 달 후 지연은 시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는 거 어때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내가 바쁠 텐데 괜찮겠어? 네,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거든요. 순자 씨는 며느리의 말에 기분이 좋았어요. 토요일 순자 씨는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현관에는 시어머니용 슬리퍼가 새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거, 새로 샀어? 네, 어머니 오실 때 신으세요. 순자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연은 순자 씨를 부엌으로 안내했어요. 어머니, 김치찌개 끓이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해도 어머니 맛이 안 나요. 그래, 엄마가 알려줄게.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했어요. 순자 씨가 하나하나 알려주고 지연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여기에 된장을 이만큼 넣고, 그리고 마늘은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지연은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했어요. 순자 씨는 며느리가 예뻐 보였습니다. 식사 시간, 네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지훈이가 할머니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우리 지훈이. 순자 씨는 손자에게 반찬을 먹여주며 행복해했어요. 민수도 편안한 표정으로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역시 엄마 요리가 최고야. 지연이도 잘했어. 같이 만들었는걸. 순자 씨가 며느리를 칭찬하자 지연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 순자 씨를 지연이 말렸습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민수는 흐뭇해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지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다음 주에도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된장찌개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 엄마가 올게. 순자 씨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 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한 달 전에 무거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연이가 변했어? 아니, 내가 지연이를 제대로 몰랐던 걸까? 순자 씨는 며느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어요. 지연은 나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만의 방식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을 존중받고 싶었던 거였죠. 나도 배워야겠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음 주 순자 씨는 약속대로 아들 집을 찾았어요. 이번에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까지. 지연은 열심히 배웠고 순자 씨는 정성껏 가르쳐 줬어요. 어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비법이 있으세요? 지연의 질문에 순자 씨는 웃었어요. 비법? 없어. 그냥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만들면 맛있어져. 사랑하는 사람. 응. 민수 생각하면서 만들면 저절로 정성이 들어가. 그게 비법이야. 지연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무슨 소리야? 한 달 전에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우릴 사랑하시는지. 정말 죄송해요. 지연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순자 씨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서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네, 어머니. 앞으로 잘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화해의 눈물을 흘렸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과 순자 씨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지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를 찾아가 요리를 배웠고 순자 씨는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지연의 친구들이 모였어요.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들과의 모임이었습니다. 지연아, 요즘 어때? 시어머니랑은 잘 지내? 친구 하나가 물었어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잘 지내. 어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헐,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예전엔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인상 찌푸렸잖아. 다른 친구가 놀라며 말했어요. 지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진짜 큰 실수를 했었어. 무슨 실수? 지연은 한 달 전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털어놨어요. 시어머니를 도둑 취급했던 일,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사과했던 일까지요. 친구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헐, 진짜?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응. 나도 지금 생각하면 믿기지 않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머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지금은 정말 잘 지내. 한 친구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 같았으면 절대 용서 안 했을 텐데. 시어머니가 정말 대인 배신해. 맞아. 나도 그래. 도둑 취급당하고도 용서해 주다니. 친구들의 말에 지연은 다시 한번 시어머니의 넓은 마음을 느꼈어요. 응. 어머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내가 몰랐을 뿐이지.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민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친구들 만났는데 우리 어머님 얘기했어. 뭐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민수는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깨달아서 다행이야. 우리 엄마. 정말 좋은 분이잖아. 응. 나 진짜 후회해. 왜 진작 몰랐을까? 한편 순자 씨는 자신의 친구들과 만났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갑내기 친구들이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며느리랑 관계가 좋아졌어. 진짜. 지난번에는 며느리 얘기만 나오면 우울해했잖아.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는 내가 며느리를 몰랐어. 지연이가 정말 좋은 아이더라고.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순자 씨는 친구들에게 지난 석 달간 있었던 일을 들려줬어요. 도둑 취급당했던 일, 지연이 사과한 일, 그리고 지금은 함께 요리하며 친해졌다는 이야기까지요. 친구들은 감탄했습니다. 며느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다니. 요즘 보기 드문 일인데. 맞아. 나 같았으면 절대 용서 안 했을 거야. 도둑 취급당했는데 어떻게 용서해? 한 친구가 말하자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미리 말 안 하고 들어간 건 내 잘못이지. 그래도 그렇지. 도둑이라니. 그건 지연이가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나한테 요리도 배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고. 그래도 순자, 내가 대인배야. 내가 봐도 넌 정말 좋은 시어머니야. 친구들의 칭찬에 순자 씨는 부끄러워했어요. 아니야. 나도 배우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연이 지훈이를 데리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깜짝 방문이에요. 어머, 지연아. 들어와, 들어와. 지연은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 제가 어머님께 사과한 지 정확히 100일 됐어요. 그래서 케이크 사왔어요. 순자 씨는 감동받았어요. 며느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요. 지연아,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때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 지금까지 잘 대해주셔서. 지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순자 씨도 따라 울었습니다. 우리 지연이,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지훈이가 할머니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케이크 먹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 할머니랑 같이 먹자. 세 식구는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과 순자 씨의 관계는 이제 친구처럼 가까워졌어요. 지연은 고민이 있으면 시어머니에게 전화했고 순자 씨는 며느리의 조언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순자 씨에게 제안했어요. 어머니 우리 같이 여행 가는 거 어때요? 여행? 우리 둘이? 네. 제가 온천 여행 상품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어머니랑 단둘이 가고 싶어요. 순자 씨는 놀랐어요. 며느리가 자신과 단둘이 여행을 가자고 하다니요. 정말? 민수는? 남편은 지훈이랑 집에서 놀면 돼요. 우리 여자들끼리 가요. 순자 씨는 기뻤습니다. 그래, 좋아. 엄마랑 같이 가자. 다음 주 두 사람은 이틀 일정으로 온천 여행을 떠났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지연은 순자 씨에게 과일도 깎아주고 물도 챙겨줬습니다. 어머니 목마르시죠? 물 드세요. 고마워, 지연아. 온천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함께 온천욕을 했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봐. 어머니는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지연의 질문에 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솔직히 많이 아팠어. 도둑이라는 말은 정말 상처였어.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지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너 알아? 내가 사과했을 때 나 정말 기뻤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넌 그걸 했잖아. 어머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랑 친하게 지내줘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나 행복해. 순자 씨의 말에 지연은 더욱 울었어요. 두 사람은 온천 안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 지연이도 이거 먹어봐. 맛있더라. 서로에게 음식을 권하며 웃고 떠들며 정말 친한 모녀처럼 보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너그러우세요? 저 같았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것 같아요. 순자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나도 처음엔 용서하기 힘들었어. 정말 화도 나고 속상하고 다시는 너희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어떡해. 근데 말이야, 넌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우리 지훈이 엄마고, 내가 너를 미워하면 민수도 힘들고 지훈이도 힘들어. 그게 싫었어. 어머니,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사과했잖아. 그 진심이 느껴졌어.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어.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말 행운이에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나도 행운이야.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요.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민수와 지훈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엄마,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지훈이가 두 사람에게 달려왔어요. 순자 씨는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지훈이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요.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여행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우리 어머님이랑 정말 재미있게 놀다 왔어. 지연이 대답하자 순자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즐거웠어. 지연이 덕분에. 민수는 두 사람을 보며 안도했어요.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불편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의 생일날 아들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지연이 정성껏 준비한 파티였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케이크 앞에 앉은 순자 씨는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민수, 지연, 지훈이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며 순자 씨는 생각했어요. 1년 전 그 힘들었던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다고요. 어머니 소원 빌으셨어요? 지연이 물었어요.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빌었어. 저도 그게 소원이에요, 어머니. 지연은 시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순자 씨도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내 66번째 생일. 지연이가 파티를 준비해줬다.
정말 감동이었다. 1년 전 그 힘들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다. 지연이는 나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저 서로를 몰랐을 뿐이다. 이제는 안다. 지연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나도 배웠다.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법을,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이었다. 순자 씨는 일기장을 덮고 미소 지었어요. 한편 지연도 집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생일 파티를 했다.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다. 1년 전 내가 어머니한테 한 말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어머니는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친구처럼 지낸다. 어머니 덕분에 나도 많이 성장했다.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법을,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용서하는 넓은 마음입니다. 순자 씨와 지연이 그랬던 것처럼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오해나 갈등이 있다면 오늘 용기 내어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진심은 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의 사랑은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초보 유튜버인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